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을 믿지 않아요. 서울 명성고등학교 3학년 5반. 나는 박민준, 58세의 베테랑 교사다. 30년간 교단에 섰지만 은퇴를 2년 앞둔 이번 학기는 나의 30년을 부정하는 지옥이었다. 교실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학생들은 수업 중에 대놓고 떠들고 잠자고 이어폰을 꽂고 게임을 했다. 칠판 앞에서 고전 문학을 설명하는 나를 보는 눈빛에는 존경 대신 무관심과 노골적인 무심함이 가득했다. 박 선생님 수업은 재미없어요. 내용이 시험에도 안 나오잖아요. 시험만 잘 보면 그만 아닌가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세요? 학생들의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특히 반장 이준호는 공공연히 나를 짓밟았다.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그의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명성고의 이사장이었다. 그는 나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하인을 대하는 것과 같았다. 선생님, 제 아버지가 이번에 학교에 최첨단 도서관을 짓는다고 얼마나 기부하시는지 아세요? 솔직히 선생님 같은 분은 언제든 계약 연장 불가로 조용히 자를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이준호의 권력을 등에 업은 오만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교실은 점점 더 통제불능의 무법지대가 되어갔다. 나는 매 순간 굴욕감을 느껴야 했다. 어느 날 수업 중 이준호가 이어폰도 끼지 않고 휴대폰으로 3D 액션 게임을 했다. 화면에서 터지는 총소리가 복도까지 들릴 지경이었다. 준호야, 휴대폰 좀 치워라.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되잖니? 싫은데요. 선생님 수업이 너무 지루해서요. 차라리 저한테 게임하는 법을 배우시는 게 빠를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일제히 조롱하듯 웃었다. 이게 무슨 태도냐? 당장 휴대폰 내놓지 못해. 내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분노하여 책상을 치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준호가 오히려 더 큰 냉소를 지었다. 선생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학생 인권이 중요하거든요. 그는 아예 휴대폰 화면을 나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선생님이 저한테 소리 지르시면 학생 인권 침해와 정신적 학대로 신고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도 이 사실을 아시면 기뻐하시겠죠?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할 말을 잃었다. 예전 같으면 이런 학생은 단호하게 훈육했겠지만 이제는 내가 법적 보복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학생 인권, 학부모 민원, 교권 추락. 나는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점점 무력해져만 갔다. 교무실로 돌아와 가장 나이가 어린 교사에게 답답함을 토로했다. 요즘 애들은 정말 통제가 안 돼. 내가 30년간 쌓아온 경험이 아무 쓸모가 없다. 선생님, 요즘 세대는 달라요. 권위로는 벽만 생겨요. 물리적인 힘은 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들의 무례함을 그냥 놔둬야 해. 소통이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요.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들도 벽을 허물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30년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 있던 내가 하루아침에 소통하는 동료가 되기는 너무나 어려웠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무거운 한숨을 내뱉었다. 여보, 나 이제 정년까지 2년만 버티면 돼. 그냥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시간만 때우고 나올까봐. 아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다.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당신은 30년간 수많은 제자들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수많은 학부모들이 당신한테 감사 편지를 보냈잖아요. 맞아, 하지만 이제는 내 가르침이 아무 의미가 없어. 무기력해. 나는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뻔뻔하고 비겁한 집단 괴롭힘이었다. 쉬는 시간에 이준호가 같은 반 여학생 김수진을 둘러싸고 조롱하는 것을 목격했다. 야, 김수진 너 어제 수학 시험 몇 점이야? 30점. 바보냐? 야, 수진이 대학은 글렀다. 공부 못하는 것들이 학교는 왜 와? 집에서 엄마 일이나 돕지.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맺혔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준호야, 당장 그만해. 너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큰 소리로 제지했다. 뭐? 저는 그냥 친구끼리 농담한 건데요. 선생님 귀가 얇으시네요. 이준호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다. 농담이 아니라 명백한 괴롭힘이야. 수진이 얼굴 좀 봐. 증거 있어요? 수진이도 괜찮다고 했는데요. 이준호가 수진이를 쳐다봤다. 수진이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봐요. 선생님 괜찮대요. 오히려 선생님이 오해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뻔한 괴롭힘조차 막을 수도 입증할 수도 없었다. 이준호의 비겁한 권력형 괴롭힘에 나는 무력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무기력해졌다. 수업도 대충 교과서만 읽고 학생들과의 소통도 포기했다. 그래. 그냥 2년만 버티자. 조용히 떠나자. 내 할 일만 하자. 하지만 운명은 나에게 교사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강요했다. 선생님, 저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저 죽고 싶어요. 한 달 후 김수진이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앉았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준호가 또 괴롭혔니? 네, 선생님, 매일이 지옥이에요. 저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수진이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준호와 그 친구들이 저를 계속 괴롭혀요. 카톡 단체방에서 제 얼굴 사진에 동물 얼굴을 합성하고 부모님 욕설까지 했어요. SNS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점심시간마다 급식비 셔틀까지 시켜요. 매번 5,000원씩 내야 해요. 나는 충격을 넘어 분노로 몸이 떨렸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말해도 소용없잖아요. 선생님도 이준호 못 막잖아요. 그 집안이 얼마나 힘 있는데 학교에 신고해봤자 제가 더 당해요. 오히려 선생님께 피해가 갈까봐 걱정했어요. 수진이의 말이 나의 무력함을 여실히 드러내며 가슴을 찔렀다. 나는 정말 무력한 이름뿐인 교사였다. 조진아, 미안하다. 선생님이 정말 미안해. 내가 도와줄게. 이번엔 절대 피하지 않을게. 어떡해요? 이준호 할아버지가 학교 이사장이신데요. 교장 선생님도 못 건드리는 분인데. 그래도 나는 선생님이야. 내 학생을 지켜야지. 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싸울게.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없었다. 어떻게 이사장 손자를 상대하고 그 뒤에 거대한 권력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정년 2년이라는 안전한 퇴로가 계속 나를 유혹했다. 다음날 나는 이준호를 교무실로 불러 단호하게 경고했다. 준호야, 김수진 괴롭히는 거 당장 그만둬라. 내가 수진이에게 보낸 카톡 대화 내역을 확보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 증거 조작된 거 아닌가요? 이준호는 여전히 당당했다. 증거가 다 있어.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아. 증거요? 그거 누가 만든 건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함부로 누명 씌우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께 말씀드릴까요? 선생님이 저를 왕따 시키고 괴롭힌다고? 나는 다시 한번 할 말을 잃었다. 이 학생은 시스템의 빈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가 가진 권력은 학교의 윤리보다 강했다. 며칠 후 내게 최악의 시련이 닥쳤다. 수진이가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급히 옥상으로 달려갔다. 수진아! 수진아! 수진이가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강한 바람이 그녀의 교복을 흔들었다. 선생님,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저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내려와! 수진아! 우리 이야기하자. 선생님이 있잖아. 이야기해봤자 뭐가 바뀌나요? 이준호는 계속 저를 괴롭힐 거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선생님도 결국은 못 이길 거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나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 가득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내 옆에 있을게. 선생님을 믿어줘. 약속할게. 어떡해요? 선생님이 정말 저를 지킬 수 있나요? 나는 순간 깨달았다. 지금까지 나는 무력한 방관자였다. 학생을 지키는 것이 교사의 본분인데 나는 시스템과 정년을 핑계로 회피해왔다. 그 결과가 이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더 이상은 안 돼. 내 명예, 내 정년, 내 안위를 다 버려도 좋다. 얘가 나서야 해. 수진아,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게. 이준호뿐 아니라 그 뒤에 권력에도 맞설게. 믿어도 돼요? 정말요? 믿어줘. 선생님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내가 너희 방패가 될게. 다행히 수진이는 난간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한다. 조용히 2년을 버티고 명예롭게 떠날 것인가? 아니면 교사의 본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인가?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30년 교직 생활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월급을 받기 위한 직업이었을까? 아니면 학생을 키우는 소명이었을까? 나는 교사다. 학생을 지키는 것이 내 본분이다. 설령 내 교직 생활이 파국으로 끝난다 해도 나는 결심했다. 이준호와 그 뒤의 권력, 이사장에 맞서기로. 교장 선생님, 3학년 5반에서 심각한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다음날 나는 교장실을 찾아갔다. 교장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고 난처함과 노골적인 불만을 동시에 드러냈다. 박 선생님, 그 반 이준호 학생 말씀이시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학생 할아버지가 이사장이신데 그래서 방치하자는 겁니까? 교장 선생님은 학생이 죽는 것보다 이사장의 눈밖에 나는 것이 더 두려우십니까? 내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게 아니라 박 선생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죠. 학교 명예도 생각하셔야죠. 이 문제가 커지면 우리 모두 곤란해집니다. 곤란? 학생이 자살까지 시도했는데 뭐가 더 곤란합니까? 이번에는 절대 덮을 수 없습니다. 교장이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용히 진행해야 합니다. 증거는 제가 확보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압력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교장실을 나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수진이와 용기를 내준 다른 피해 학생들을 만나 비밀리에 증언을 모았다. 카톡 대화 내역의 캡처, SNS 게시물, 15명에 달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서. 일주일 만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 하지만 예상대로 권력의 반격은 거셌다. 이사장이 직접 나를 이사실로 불렀다. 넓고 호화로운 이사실은 나를 압도하려는 듯했다. 박 선생, 내 손자가 학교 폭력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 이사장님,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만 보고했습니다. 이사장의 눈빛이 차갑게 그리고 경멸적으로 변했다. 선생, 우리 준호가 그럴 리 없어. 분명히 오해나 악의적인 모함이 있을 거야. 자네가 괜한 불필요한 일을 만들고 있어. 이 문제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선생한테도 좋을 거야. 곧 정년이잖아. 노골적인 협박이자 압박이었다. 이사장님, 저는 교사입니다. 학생을 지키는 것이 제 본분입니다. 저희 30년 교직 생활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본분. 그래, 본분. 이사장이 비웃었다. 정년까지 2년 남았다며? 그 2년도 편하게 보낼 수 있고 고통스럽게 보낼 수도 있어. 전보 발령, 명예퇴직 불허 아니면 아예 파면. 선택은 선생이 하는 거야. 나는 순간 흔들렸다. 2년만 참으면 안전하고 편하게 퇴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의 눈물 어린 얼굴, 그리고 난간에 섰던 그 위태로운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 학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의 압력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사장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다. 박 선생, 후회하지 마. 자네가 스스로 무덤을 팠어. 다음 날부터 학교 시스템 전체가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교장이 나를 불렀다. 박 선생님, 오늘부로 1학년 일반 담임으로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3학년 5반은 다른 선생님이 맡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3학년 담임을 맡아야 합니다. 이사장님 지시입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교사는 현장에서 격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 내려온 결정입니다. 나는 교사 노조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노조 역시 이사장과의 대립을 부담스러워했다. 선생님, 싸우시려면 긴 호흡으로 가야 합니다. 이사장을 상대로는 쉽지 않아요. 법적 대응도 준비하시고요.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다. 수진이는 멘탈이 극도로 약해져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찾아왔다. 선생님, 수진이를 전학 보낼까 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어머니, 왜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준호네 집안이 너무 무서워요. 계속 싸우다가는 수진이만 더 다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권력을 이길 수 없어요. 나는 간절하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수진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면 수진이뿐 아니라
앞으로 이준호에게 강할 수많은 학생들을 구할 수 있으며 하지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도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내 교직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었다. 선생님,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이준호는 수진이뿐 아니라 저도 괴롭혔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반에서 가장 소심하고 조용했던 학생 강민수가 나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이준호 일당에게 돈을 뜯겼던 내역을 기록한 메모가 들려 있었다. 선생님, 저도 이준호한테 지속적으로 돈을 뜯겼어요. 괴롭힘 당할까봐 겁이 나서 참았는데 수진이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먼저 나서서 싸우시는 걸 보고 용기를 냈어요. 민수야, 정말 고맙다. 민수를 시작으로 다른 피해 학생들도 용기를 냈다. 그들은 이준호의 비겁한 괴롭힘 방식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준호가 단톡방에서 선생님 욕도 했어요. 저도요. 선생님이 전부 발령 난 거 이준호가 자랑하고 다녔어요. 1명, 2명, 총 15명의 피해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학생들의 용기에 벅찬 감동을 받았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이 학교를 바꾸고 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먼저 나서주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예요. 나는 학생들의 증언과 확보한 증거를 모아 정식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압포기를 요청했다. 이사장이 학폭위에 직접 참석하여 모든 것을 무마하려 했지만 학생들의 증언과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이사장님, 이준호 학생이 김수진 학생 외 다수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증거가 명백합니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박민준 저 노인이 꾸며낸 모함이라고. 당장 징계 철회해. 이사장님, 증거가 명백합니다. 이준호 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 처분은 불가피합니다. 이는 교육청 권고 사항입니다. 결국 이준호는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사장은 분노하여 나를 노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박 선생, 자네는 이 학교에 설 자리가 없을 거야. 자네의 정년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학생들을 지킨 것, 그것이 교사로서의 본분이었다. 권력과 안위를 택하는 대신 나는 정의를 택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과는 달리 밝고 생기가 넘쳤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정말 죽었을 거예요. 아니야, 수진아. 너의 용기가 너를 살린 거야. 그리고 선생님을 다시 도사로 만들어준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30년 교직 생활 중 가장 뜨거운 눈물이었다. 다른 학생들도 찾아왔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을 무시했는데 이제 알았어요. 진짜 교사가 뭔지 선생님 덕분에 깨달았어요. 학생들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깨달았다. 권위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학생들의 마음에 정의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었다. 나의 무너진 교실은 학생들의 용기로 재건되고 있었다. 선생님, 떠나지 마세요. 6개월 후 나는 이사장의 압박으로 남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후회는 없었다. 나는 이미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마지막 수업날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바라봤다.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것이 선생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학생들이 숙연하게 들었다. 진정한 용기는 강자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불의한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이다. 선생님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내 정년과 이사장 권력이 무서웠지. 하지만 너희를 지키는 게 내 삶의 의미라는 걸 깨달았어. 너희도 앞으로 사회에서 수많은 불의와 마주칠 거야. 그때 도망가지 마라. 불편하더라도 용기를 내라.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너희를 지킨 선생님의 용기가 너희를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로 만들 것이다.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세상을 바꾸신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이 교실은 바꿨지. 그리고 너희가 또 다른 세상을 바꿀 거야. 이것이 교육의 힘이다. 학생들이 우렁찬 박수를 쳤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씩 나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
그들의 눈빛에는 처음의 무시 대신 진정한 존경이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가 왔다. 그녀는 눈이 마주치자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이거 저희 진심이에요. 수진이가 정성스레 접은 편지를 건넸다. 집에 돌아와 편지를 읽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30년 교직 생활 중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1년 후 나는 한 걸음 더라는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상담하고 교사들에게 교권과 인권이 공존하는 용기 있는 교육을 주제로 강연하는 일이었다.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저 한국대학교 심리학과에 합격했어요. 저 나중에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상담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가슴이 벅찼다. 내가 구한 한 학생이 이제 또 다른 수많은 학생들을 구할 것이다. 이것이 진짜 교육의 전이었다. 며칠 후 명성고에서 연락이 왔다. 새로 부임한 젊은 교장이 나를 초청했다. 박 선생님, 학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목은 교사의 마지막 용기로 부탁드립니다. 무슨 특강이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우리 학교의 윤리 강령이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 교사들이 선생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특강날 많은 교사들이 모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저는 무력했던 교사였습니다. 시스템과 권력 앞에서 학생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의 눈물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교사의 본분은 월급이 아니라 학생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라는 것을요. 권력이 무섭습니까?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포기하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사입니다. 미래를 키우는 교육자입니다. 정년이 아닌 소명을 기억하십시오.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젊은 교사가 눈물을 훔치며 손을 들었다. 선생님, 이제야 용기가 생깁니다. 저도 제 학생들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마지막 수업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30년 교직 생활, 마지막 6개월이 가장 의미 있었다. 나는 한 학생을 구했고 그 학생은 또 다른 용기가 되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교육의 힘은 이렇게 이어진다. 이것이 진짜 교사의 마지막 수업이다. 창밖으로 명성고의 불빛이 보였다. 내일도 그곳에서 누군가는 배우고 누군가는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용기가 그들의 용기가 되어 학생들을 지킬 것이다. 박 선생님의 행동을 지지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